안녕하세요. 네, 심능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러닝메이트 24번째고요. 세계. 왜 세계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을 살피는 대신 세계의 가난과 비참함에까지 관심을 돌려야 하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환옥 선생님은 4가지 정도로 대답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그러나 조금 더 잘 정돈된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내가 아닌 남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보이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가난 혹은 폭력, 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750만 명의 동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해외 여행객 숫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뉴스로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혹은 여행객들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뉴스로 나오기도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올해 초에 JTBC의 다큐멘터리였던 세계의 전쟁을 함께 봤었잖아요. 그때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국과 대만의 긴장, 그리고 38선이라고 하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사이에 둔 북중러와 또 영미일 간의 대결, 이러한 정치 역학적인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또 정치적인 위치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고 인간성과 문명을 잃고 괴물로 퇴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예로 드는 것이 나치 시대 독일인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방조와 무관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독일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홀로코스트와 같이 이렇게 엄청난 학살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같은 공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왜 독일인들은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방조와 무관심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방조와 무관심만으로도 한 인간이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에서도 남들로부터 우리 것만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안온함과 우리의 평온함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사람이 잔혹해질 수 있는가, 또 괴물처럼 변할 수 있는가를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서도 봐도 우리만 안전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성을 파괴하는 일들의 전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적 유산인 황금률의 정신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즉,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행하라는 황금률의 정신에 공감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실천윤리학자인 피터 싱어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한 행위로 발생하는 내 이익의 양보다 그것이 야기하는 타자의 고통의 양이 더 크다면 그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내 이익이 크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익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 그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더 크다면 그것은 멈춰져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계와 시대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세계 시민이 되는 것, 코스모폴리탄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남순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는 건데요. 강남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세계 시민,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을 따라 나와 다른 타자를 우주적 시민이나 동료 인간으로 여기는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전에 환대 챕터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실천적인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환대라는 것을 볼 때도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모든 아픔들에 관해서 관심 갖는 게 필요함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챕터를 시작할 때 김영미 PD의 세계는 왜 싸우는가 라고 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미 PD의 세계는 왜 싸우는가, 동명의 책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프리카 소말리아부터 남미 콜롬비아까지 세계 분쟁 현장을 누비면서 직접 촬영하고 취재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그들의 어떤 고통받는 현상들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까지도 세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뭐 한 13년, 14년 전에 나온 책이 되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책 안에 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분쟁 지역의 이야기들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악을 대면할 때 악에 굴복하거나 선으로 악에 대항하거나, 세상의 만연한 악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언제나 선을 택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세계의 모든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연한 거고 또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뭐 재난이 일어날 때 혹은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수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겪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알고 있고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나라들을 다 도울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직업으로 삼는 활동가가 된다고 해도 모두를 다 도울 수는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더더군다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을 때만 해도 당연히 우크라이나 도와야지라고 했었는데 막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에 얽혀 있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적인 이야기들도 살펴보게 되면 또 이게 쉽지 않구나. 마냥 도울 수만도 없는 거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을 돕는 것과는 달리 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또 다른 문제구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정보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뒤바꾸는 일들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의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돕는 것이 어디까지 돕는 게 옳은 걸까? 돕는 건 맞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때그때 여러 지역들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적어도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동이 있다면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실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선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애매하지만 또 그런 현실적인 경계들을 정해놓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돕는 게 현실적인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또 대화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안녕.